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청취자 샤랄라님, 오늘 4시까지는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국민들 모두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아까 김준영 교수와도 최소치는 이 정도, 최대치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최대치가 나온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이야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죠?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북한 전문가시죠. 양무진 교수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양무진 반갑습니다. 교수님.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양무진 교수까지. 최소치 최대치 얘기를 제가 지금 했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쯤에서 접점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정동영 최소치보다는 높고 최대치보다는 좀 역시 미디엄입니까? 미디엄 딜? 네. 그 정도 나올 것이.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학교에 있기 때문에 예. 80점 정도짜리 이상은 나올 것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신고 검증을 통한 연구 폐기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신고 검증 단계까지 받는 것으로? 그렇죠. 이미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예, 물론 예. 상응 조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 예. 연구 폐기 이렇게 폐기했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신고 검증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담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정도 내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어마어마하지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이제 또 국제사회는 예. 이 영변 핵단지뿐만 아니고 예. 이외의 농축시설, 예. 또 심지어 이 만들어진 과거 핵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는 적어도 영변 핵단지 여기에 대해서만 연구 폐기 나오더라도 80점 이상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사찰까지 다 받는 식의 폐기. 폐기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한 폐기. 그래서 80점 정도 될 것이다. 80% 정도. 그럼 미국이 얼마나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 나온다 치면.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협상에서 뭐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예. 작게 주고 많이 받을 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인도주의적인 지원 확대라든지 또는 대북 제재 완화 이 정도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플러스 알파에 있어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모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제 그렇게 예상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예. 아마 이 연락사무 설치와 종전선언,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예.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예. 별도 협상을 뭐 조속히 재개한다든지 이 정도의 그 이런 정도까지. 그 합의 문구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일단 정동영 대표님, 어제 만찬장의 장면도 쭉 보시고 어제까지 공개된 것들을 쭉 다 오셨을 텐데, 쭉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가장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회담? 첫 번째 회담 때는 이제 표정이라든지 스케치 분위기에 이제 상당히 방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나 표정 이런 것보다는 그 조건, 지금 양 정상이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 그리고 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훌륭한 결과를 내놓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어제 회담에서 사실상은 양 교수님도 이제 그렇게 보시던데요. 어제 중요한 것들은 다 교환이 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리고 어제 그 오늘 방문하면서? 회담은 세레모니 차원일 겁니다. 오늘이 세레모니가 어제 얘기될 게 다 됐다? 그러니까 회담의 중요성으로 보면 어제 20분의 단독 회담 통역만 있는 그 회담이 1급 특급 회담이고, 그리고 그 만찬 100분 동안의 만찬 회담이 1급 회담이라면 오늘 회담 일정들은 2급 중요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여져요. 그게 또 통상 정상회담의 선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평양선언 때도 그랬죠. 또 판문점
사람한테도 이미 오늘은 그러니까 의례적 성격이 강한 거고. 아니 톱다운 하잖아요. 그럼 그 톱다운은 어제 벌어졌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가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뭐 취재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아마 밤샘 작업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혁철 그다음에 비건 대표는 어쨌든 직보가 가능한 그렇죠. 채널들이란 말이죠. 단순히 뭐 그냥 문안 작업만 하는. 그러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분들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된 거는 된 것대로, 안 된 것들은 안 된 것대로인데 핵심은 이제 네 글자씩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영변 폐기, 하나는 제재 완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거기에서 접점을 어떻게 잡을 영변 것이냐. 폐기의 수준과 이제 제재 완화의 수준이 서로 연동돼 있는 건데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어제 고민이라는 말도 했잖아요. 노력과 고민과 인내. 근데 이제 정말 오늘 전 세계가 기뻐할 그런 훌륭한 결과를 내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선제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 대표님. 그 지금 노력, 고민, 인내. 이게 지금 어제 1대1 회동, 사실은 그게 본판이었다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본 단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그 노력, 고민, 인내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듣고 더 얘기해 볼까요? 사방에 불신과 오해 있는 소리들도 있고 그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빼돌고 극복하고 해서 다시 마주 걸어서 261일 만에 여기 하노이까지 걸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신과 오해, 사방에 불신과 오해의 눈초리들도 있고 그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그 했어요. 내용은 결국 그 낡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선비핵화를 말할 겁니다. 먼저 다 신고하고 다 내놔라 하는, 그걸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뭐 심지어 강도적 요구다 이렇게까지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의 입장이 일단 선비핵화가 아니고 동시병행, 그건 뭐 북한이 주장해 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동안 불신과 뭐 여러 군데서 압박이 오는데도 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좀 달라. 이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답합니다. 베트남에서 함께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해서 이 나라까지 오게 됐습니다.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북한은 매우 큰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두고 있는 북한의 미래는 밝고 그러기 위해 우린 도울 겁니다. 바로 이거죠. 경제적 잠재력이 무한하게 그 있다. 얘기를 듣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단독 회담의 결과를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나눴다 그랬단 말이에요. 흥미롭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알맹이보다는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북한의 미래가 밝다. 이제 이런 얘기지. 아마 구체적인 알맹이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는 셈이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어제 회동 전에 멘트들이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단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한 얘기도 또 중요한데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대단히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다면 아마 돈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원더풀한 상황에 이르게 될 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인 알맹이 있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돈 내고도 들을 수 있는 건 값어치가 있는 알맹이라는 얘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롭다는 것은 그건 알맹이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라는 거고. 이게 지금 정동영 대표의 해석이신데 어제 이제 단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만찬 전후의 이야기들 돌아가는 것들.
이 단독 회담 전에 환담 여기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방 우리 이제 정동영 대표님께서 아주 그 핵심 요약을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민, 이 노력, 인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뭐 경제 번영, 잠재력 이런 이야기했죠.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다른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뭐 고민, 인내, 노력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준비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 번영 이런 이야기 속에는 아마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일종의 이 대북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된 인사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260일 동안에 온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2차 이렇게 상반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덕담도 던졌겠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마 이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동영 대통령께서 상당히 잘 설명해 주는데 어제 이 환담, 단독회담 그리고 이 만찬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비록 만찬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도 그것도 회담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만찬은 회담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 이 단독회담 만찬 거기에서 양 정상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됐던 부분 이것을 가지고 아마 실무자들이 밤샘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오늘은 아마 그것을 가지고 뭔가 국제사회에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제 모든 것이 그 탑다운식으로 결정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이 선언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뭐 하노이 선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지난 싱가포르 볼 때도 이것도 성명이었거든요. 성명. 예, 그래서 이번에도 성명 아니면은 뭐 이 북미 공동 커뮤니케 언론 보도문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여기서 잠깐 예고드린 대로 미국을 연결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미국 연결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왜 하필 이때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자, 연결하기 전에 양무진 교수님 살짝 지금 미소를 띄우셨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필. 그래서 이제 이 뭐 우리 보통 대외관객 하면은 뭐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장관님도 하시고 지금 현지 대표도 하고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대외 정치라는 것은 국내 정치의 연장선을 보셨겠죠. 또 그리고 우리 쉽게 이제 이 이슈 체인지를 할까요? 뭐 상대 국내 정치 어려움이 있으면 대외 이슈를 갖다가 상당히 뭡니까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또 지금 이제 뭐 이 마이클 콘 뭐 전 개인 변호사 이런 그 이 청문회 정언 이런 사항을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국내 정치에 상당히 어려운 이런 걸 갖다가 이 대북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 이걸 풀문해 가지고 좀 이슈 체인지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터졌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정용훈 대표님.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터질 줄 알고 간 거예요? 미국의 일정은 이미 예고돼 있었죠. 2월 28일 또는 2월 말에 지금 저 특검 문제에 대해서 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영리한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맞춘 거라고 봅니다. 전략가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외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속이지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오히려 이렇게 스케줄이 있을 걸 알고 트럼프가 이때를 정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약 조건은 돼요. 왜냐하면은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선물을 줬어?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내기가 그런 점은 좀 제약 조건입니다. 지금 미국을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연결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잠시 후에 미국 현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미국 반응은 좀 듣겠습니다만 그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 대표님 어떻습니까? 정 대표님 누구보다도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우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이신데,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던져놨잖아요. 남북 형협에 대해서 우리가 떠맡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준비돼 있다. 이제 그게 가려면 이번 하노이 선언에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 평양 선언을
지지한다 또는 선언 합의 오늘 하노이 합의문에서 이게 언급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양선언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정상화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예. 그 합의를 언급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지난번에 싱가포르 합의 때는 싱가포르 그 공동성명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런 네.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무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우리 정동영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이 지금 이제 남북미 양 정상이 뭐 사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톱단 방식으로 다 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신뢰도 형성되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세 분의 정상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베트남 예, 여기 대해서 정상 합의서에 적어도 개성공단에 대한 금강산 이과 관련해 가지고 이 포괄적으로 예. 대북 제재 완화라는 표현 거기다 플러스 방금 뭐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9월 평양선언을 지지하고 재확인하는 예. 그런 수준 같다 하면은 아마 한 달 뭐 또는 조금 더 지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3, 4월에 또 오고 뭐 이렇게 되면 근데 답방이 가을로 미뤄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두 분은 봄으로 보세요?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에 원래 예.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거죠. 네. 그 3, 4월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미뤄진 네. 건데 오늘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 답방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무진 교수님도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그 환경 여건도 중요하지만 추진 동력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더욱더 남북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너무 미루면 안 된다. 그렇다면 아마 준비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예. 빠르면은 3월 말 4월 초순 조금 늦더라도 예. 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은 4월 27일 전후까지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자, 지금 청취자 의견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곰돌이님은 근데 북한한테 퍼주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협 얘기 나오면 경제 얘기 나오면 항상 이 얘기가 나오고 요 이야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지지한다. 북한의 비핵화 지지한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 같은 걸 섣불리 약속해주면 안 된다. 섣부르게 뭘 하지 말아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는 스몰 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동현 그쪽 사람들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10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북을 압박해서 붕괴시키겠다는 아주 아무런 대안도 없는 무모한 대북 강경책 그 결과 9년 동안에 핵실험 4번 하고 미사일 발사 50번 이상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좀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이제 동북아 이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적과 적의 관계, 그렇죠. 북한과 미국, 남과 북. 남과 북은 이제 적대 관계 종식으로 사실상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하노이 이제 선언을 통해서 작년 싱가포르 성명과 하노이 합의를 통해서 두 개를 합치면은 한반도판 몰타 선언이 되는 거거든요. 30년 전에 고르바초프 부시 둘이 만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앞으로 적이 아니다. 이런 선언처럼 북한과 미국이 적이 아닌 세상으로 가는 건데 여전히 북은 붕괴시켜야 하고 타도 대상이라고 본다면 시대착오적인 거죠. 오늘 뭐 이야기하고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평화당의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질문도 아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듣고 가야겠죠. 양무진 교수님. 궁금하시죠? 뭐 첫날이니까요. 덕담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대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대표가 되셨으니까 건전한 보수 정당을 건설하는데 저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야당이 튼튼해야 건전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합니다. 건전한 보수당이 돼달라.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지금 김술래 의원은 5.18 망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어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징계를 사실 유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어떻게 처리할지. 김진태, 김술래 두 의원.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보세요? 이 5.18은 오늘 민주주의 우리 표현의 자유의 뿌리이지 않습니까? 예. 5.18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5.18 모독 처벌법을 지금 발의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당이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결단. 최고위원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되고 나서 예. 최고위원이든 평의원이든 예. 뭐 징계 대상은 똑같죠. 원칙대로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에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이지 이걸 안고 가서는 결국은 뭐 계속 우리 정치는 갈등과 대결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고 한국당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전한 보수가 되기 위해선 김술래 최고위원 됐지만 여기서부터 해결하고 가야 된다. 예.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 연결이 됐나요? 지금 청취자 문자들이 미국에 관해서 계속 많이들 걱정하시네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진희님, 오늘 진전된 합의가 북미 사이에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미국에서 탄핵된다든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셨는데 양무진 교수님, 그럴 수도 있나요? 글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록 이 트럼프 자신의 일이고 또 미국의 국내 정치이지만도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역사적으로 세계의 단판 예.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와 예. 한반도 평화체제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논의한 상황에서 혹시나 합의해 놓고 탄핵이 되면은 예. 이것이 물거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할 만한 거군요. 그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도화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데 미국에서 이거를 그럼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 대통령이 바뀌어도 쭉 갈 수 있을 만큼 법으로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미국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 건지 국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건가요? 그렇죠. 뭐 제일 키 국가니까요. 예, 예. 네, 지금 회담에 저는 그때도 이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싱가포르 회담 때요. 예. 그때 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는 하루 종일 여긴 저녁 6시 반입니다. 하루 예. 종일 미국의 주요 매체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첫째, 결론적으로다간 그때하고 많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 특히 이 대북 관련한 일을 그냥 일방적으로 의미 없다, 부정적으로만 보도했던 위험하다, 도박성이 있다 네. 했던 매체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CNN 뭐 이런 기존의 주요 매체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런데 뉴욕 타임즈에서 물론 태영호 공사 인터뷰를 하단에 실었습니다. 이 오프라인 신문에요. 근데 예. 가장 크게 보도한 거는 이번에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오는 그 핵 원료를 생산을 중단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이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이 경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협할 수 있는 거를 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이번 2차 회담의 성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서 이 뉴욕타임즈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뉴욕타임즈가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할 정도의 긍정적인, 그 정도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다. 그러니까 1차 회담 때하고 많이 달라진 거.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워싱턴에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식이 전통적인 그 전문가들 외교 관례로 오던 방식보다 훨씬 잘 먹히는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는 1995년도인가 베트남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베트남이 미국과 가까워지고서 이렇게 경제 협력해가지고서 이렇게 오늘날 된 것처럼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남이 미국과 관계 개선 때문에 미국과 가까워졌던 것처럼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면은 중국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좀 바뀌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전망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첫 번째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 안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비판 일변도로 하던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방송 포함해서요. 매체들이 안에 이미 트럼프 정책 안에 가서 그 묻고 따지는 걸로 좀 변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미국 간 정상회담에 2차 회담에 가던 분위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언론만 그렇게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아니면 정가도 그렇습니까? 정치권은 어떤가요? 정치권에서도 트럼프의 이 정책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북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는 뭐 오랫동안 한 10여 년 있었 동안 일방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데 오늘 사실 오늘 그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두 번째 만나는 날에 요행이 아주 핵심인 그 부서인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 아태소위원회 브렛 셔먼이라는 위원장이 주도하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기사가 지금 막 나오는데 그 브렛 셔먼이라는 LA 한인타운 지역구인 의원이 주도를 하면서 했는데 역시 뭐 인권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지난번에 방금 정동영 의원 나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오셨을 때 의원들 만났을 때 마침 일본의 무슨 작업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 얘기 많이 나왔죠. 외교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일본 수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는 그 증언자가 빌 리차드슨이라는 그 유엔 대사도 했고 북이랑 많이 오갔고 뉴멕시코 주지사였던 분하고 또 한국계 빅터 차 두 분이 증언자였는데 이 의원들이 많이 창고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증언자들이 북과 오래 했다는 분들이 좀 이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드는 대답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서 문제는 일본 위원장이 일본과 관계를 가져야만 미국 이익에 맞게 갈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그 결론도 돌출하고 그래가지고 이 정치권은 여전히 좀 싸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치권은. 또 상원의 하나의 의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그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라는 의원이 있어요. 이분도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확실한 그 행동 이런 거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떠한 것도 주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건요. 긍정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어제에 로칸나 의원이라는 실리콘밸리 지역구 의원이 결의안을 하나 냈는데 이번 정상회담 때에 종전선언을 해라라는 결의안이 나왔는데 다 민주당이에요. 하원 민주당 의원 20명이 낸 그거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평화의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만 미국 유해도 송환되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가족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엔돌스를 했는데요. 그 동의를 했는데 그 12명이 여성이고 18명이 다 소수계입니다. 8명이. 그리고 초선 의원이 많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도부보다는 이렇게 의원들을 캠페인해서 위로다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지금 증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얼마나 심란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탄핵까지도 혹시 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지금 국내에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던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일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미디어가 이럴 때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변호사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했던 거, 그다음에 안에서 한 거, 섹스 스캔들에 돈 주라 그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시켰는데 왜 몰랐다 그러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돈 준 게 내 은행 계좌에 있다라는 것까지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증언을 행정개혁위원이라든지 이 정보위원회 하는 데에 절반이 이제 트럼프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덤 커커스에 있는 의원들이 그 마이클 코엔 의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 제기하는 좀 조롱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 이하의 그런 그 청문회가 됐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베트남 회의보다는 낸시 펠로시가 주도한 그 비상사태 무력화시키는 결의안 통과된 거나 이 마이클 코엔 의원 청문회라든지 또 국경 문제라든지 특히 이 버니 샌더스가 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샌더스 캠페인에 거기에 더 관심이 높아요. 베트남보다. 이게 더 뉴스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하튼간에 지금 미국 정치권은 굉장히 지금 뭐 화라선처럼 술렁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미국에 가 있을 만한 정도 수준이군요. 이기는. 예, 그럴 거라고 그건 사실이네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마이클 코엔의 이번 발언이? 사실 미국의 모든 정치권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차기 선거로 가기 때문에요. 재선. 이러한 것들이 차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민주당도 사실 탄핵 반 트럼프만 갖고 가서는 선거에 이익일 건가 계산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1, 2주 지나가야만 이제 다만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 회담에서 자기가 진짜 이전에 없었던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걸 성공시켜야만 된다는 이런 의지는 대통령께서 가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를 연결했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요. 정 대표님.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래서라도 이번 베트남에서 뭔가 가져가야 된다. 큰 걸. 그렇죠. 그런 거죠. 가져가야 된다. 자, 요 이야기 잠깐 우리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일상도 한우가 있으면 나만의 파티가 되고 뜻밖의 로맨스가 되고 동창회가 아닌 미식회가 되고 한밤의 축제가 되고 우리가 된다. 그래서 한우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인생 맛있어진다. 우리 한우.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지금 중요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라도 베트남에서 성과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 미국에서 국민들이 박수칠 만한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지금 절박하지요. 절박해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한 배를 탔다고 보여집니다. 한 배를 탔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면 초과 상황이거든요. 탄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원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이라서 탄핵까지는 갈 수 없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고 그러네요. 또 민주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냉소, 회의론, 반감 이런 게 지배해요. 민주당의 20명 선언은 뭐 큰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국회의장 5당 대표 외교통일위원회가 몽땅 저희가 14명이 그 대표단을 갔는데 그게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펠로시 의장은 그냥 국회의장이 아니라 하원 의장과 민주당 대표를 겸합니다.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분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트럼프만 있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합니다. 끌어내려야 된다. 트럼프. 근데 이제 그 저희 의원단하고 대표단하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베트남을 봐라. 베트남이 적이었는데 아니지 않느냐. 베트남에서 지금 북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정상회담이다. 이 부분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는 낙관적이지 않지만 당신들의 얘기를 듣고 좀 호프풀, 좀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이랬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궁지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교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양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앞에서 그 국내 정치와 대외 정치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만남 자체와 미국의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뭐 연계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좀 그 미국은 그 합리주의 사고를 많이 가진 분이 많다.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의회 이 의원님들 좀 뭐랄까 결과를 가지고. 좀 뭐랄까 이 연결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좀 더 판단하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방금 우리 정동영 대표님이 잘 말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지금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급하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내놔야 되죠. 그렇죠. 주민생활을 하려면 뭔가 비핵화 조치를 해야만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얻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이제 고민 또 인내 노력 그 속에는 아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깨뚫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결과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 있는 뭐 그런 측면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이 저는 확 와닿네요. 둘 다 절박한 게 마찬가지다. 한 배를 탔다. 그렇죠. 그 긴 길을 중국 대륙을 관통해서 종단해서 온 이유가 뭐겠어요. 또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어제 아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돈 내고도 듣고 싶을 만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니까 저는 뭐 카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회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건데 장소도 베트남이잖아요. 양무진 교수님. 베트남 왜 베트남이냐. 여기는 미국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고 결국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후에도 이틀을 더 묵는다는 거잖아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에서. 지난 58년도 이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세 군데로 이 관람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열사능 가가지고 헌화를 했고 그다음 이제 산업단지 지금 이제 산업단지가 하이퐁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다음 이제 관광단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하롱베이라는 그 뜻은 잘 알고 계시죠? 뭐냐면 용이 내려왔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소위 뭐 용이 이제 뭐냐 주위에 이런 어려움 이런 뭐 침략 이것을 막는다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정확한 조남은 그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박정남이든가요. 지금 이제 강원도 도당 위원장 서기 그분이 지금 동행했다거든요. 그것은 아마 건강산 관광, 원산 갈마 관광단지 이것을 나름대로 보고 느껴라 이런 측면 아니겠어요? 보고 하롱베이 보면서 그렇죠. 느껴라. 우리는 어떻게 발전시킬지 느껴라. 그렇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3월 1일부터 2일까지 공식 친정 방문이 있어가지고 열산릉 그리고 호치민 묘소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풍 그리고 하이베롱 이 정도 시찰을 하지 않겠느냐. 옌풍도 갈 거라고 보세요. 삼성전자, LG전자 있는. 그렇죠. 이제 이 삼성전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라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뭐냐하면은 글로벌 기업 삼성이 북한에 좀 투자해 달라 이러한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상국에 오면서까지 이런 남쪽 기업을 방문하겠냐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이 상당히 눈치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정세영 대표도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북은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자존심은 목숨보다 귀하다. 그렇죠. 근데 제3국에 가서 남쪽 기업 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 갈 거다 말 거다 얘기 많았는데 두 분은 좀 부정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될 것이다. 도이가 이제 체인지 변화라는 뜻이잖아요. 모이 뉴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 또 하나는 미국의 적이었는데 지금 사실상의 동맹이란 말이에요. 베트남에 미국이 무기까지 수출해요. 엄청난 친미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베트남이라는 그 장소성 그리고 역사성 또 롤 모델로서의 북한에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저는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두 분이 30초씩 바램도 좋고 요걸 지켜보십시오. 관전 포인트도 좋고 정대훈 대표님. 베트남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적과 적의 관계가 아니고 미국과 새로운 친구가 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프렌드. 김정은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양무진 교수님. 평화의 문은 열었고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이야기했죠. 이제는 평화가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경제가 피부에 와달라면 신성장 동력은 북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하노이 성명 이것이 다시 김정일 서울답방에서 뭔가 성과 이달라면 정치국과 국민들의 지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제 지금 어렵다 하는데 그 타겟책 어떤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에 경제적으로 풀리고 북한과 잘 돼야 된다 이런 바람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마무리하고 오늘 지켜보죠 두 분. 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